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0일입니다. 정오를 방금 넘었는데요. 어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을 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심장부는 청와대죠. 청와대를 윤석열 검찰이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뭘로 초토화시켰느냐? 법으로서. 아직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에 걸쳐서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지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만든 이 법치라는 이 문명의 제도가 상당히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청와대와 경찰이 짜고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하는 혐의로 수석, 비서관 등 13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13명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 후보자 매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경찰 하명수사,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하명수사, 송철호 울산시장 하명수사, 청와대의 공약 협조 부탁,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하명수사, 장환석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 후보를 위해서 공약을 만들어주는 데 관계했다.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하명수사, 경찰에 대한 하명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송 시장 보좌관, 울산시 공무원 등 5명은 서울시, 울산시의 행정자료 등을 선거 캠프에 유출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야, 이렇게 청와대가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이 구속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구속자가 여기 보면은 한 사람도 없네요. 다 저는 불구속 기소입니다. 이건 봐준 겁니다. 이렇게 봐주니까 또 들고 일어납니다. 이 좌익은 봐주면은 반드시 보복을 당합니다. 끝까지 끝장을 내야 합니다. 좌익은 끝장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날이 1979년 10월 26일인데 박 대통령이 점심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광요 수상을 만났는데 이광요 수상 이야기 충고가 공산당하고 싸울 때는 한쪽이 죽는다. 반드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라고 충고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에 지금 조정실을 장악했습니다. 남쪽으로 간다고 티켓을 끊어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 대한민국 호가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북쪽으로. 이 조정실로 쳐들어가가지고 싸우면 조종사가 추락시키면 다 같이 죽는 것 아닙니까? 9.11 테러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잘 해야 됩니다. 선거를 잘 하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 빼앗긴 대한민국을 수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수복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번 선거를 놓치면은 대한민국을 수복할 때는 피를 흘려야 될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될 거예요. 어제 조국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대학에 의해서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임종석 씨 그리고 조국 두 사람은 문재인의 좌우 날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레닌주의자, 그리고 임종석은 김일성주의자, 이른바 주사파죠.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 나는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PD는 레닌주의자, NL은 김일성주의자인데 이쪽 운동권 출신 두 사람을
좌우로 거느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적폐 수사의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전직 대통령 2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전직 국정원장 4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와중에 자살자가 속출하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조국, 임종석 2사람이 이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날개가 동시 추락입니다. 아주 권력의 무상함을 보게 합니다. 이번 선거를 지나면서부터 문재인 정권의 힘이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임종석 씨는 검찰에 소환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고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검찰 업무는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 없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합니까?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할 때 이런 지침을 주어서 해야죠.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 없이 권한을 행사해야 하니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검찰에 소환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하면 좋겠다.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 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런 검찰을 어떻게 부렸습니까? 임종석 씨, 조국 2사람. 사냥개처럼 부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검찰이란 사냥개는 반드시 주인을 무는 수도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어쨌든 아직은 법치가 살아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칼럼 제목이, 김창준 논설 주간 칼럼 제목이 이낙연 정권, 박원순 정권 만들면 무사할 것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설사 이낙연 씨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재인 세력,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문재인 세력은 어떻게 됐냐?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정치적 사례가 있다. 이거죠. 여기서 사례를 든 게 2003년 3월 15일 취임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치하에서 있었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별 특검법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 북한에 보낸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데는 제가 편집장으로 있었던 월간조선의 특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김대중 정권 사람들이 많이 구속되고 벌을 받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산모 역할을 했지만은 언론이 워낙 떠드니까 덮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덮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하고 나서 50 비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진해서 백담사로 귀향을 가고 그 일족이 감옥에 가는 수사를 중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보호할 수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낙연 씨가 운 좋게 대통령이 된다. 문재인 정권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문재인 세력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그때는 문재인 씨는 힘이 없답니다. 권력을 놓았다는 거죠. 전임자,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전임자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현직을
대우를 합니다. 좀 비정하기도 하고 의리 없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인 것은 또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문재인 씨의 이 문재인 정권의 반역적 행위, 이 지금 대북 관계는 또 아직도 검찰 손은 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들이대고 여적죄를 들이대고 내란 이적죄를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 라인이 아마 초토화될 겁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송영무, 정경두 조심해야 됩니다. 검찰 공안부가 아직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언제 뺄지 모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퇴로가 있느냐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역사적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1979년 12.12 사건입니다. 12.12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12월 12일에 있었던 일은 전두환 그룹이 정성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해가지고 전역시키고 군의 실권을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던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군대가 동원되고 해가지고 사실상 군사 변란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쿠데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권을 잡았는데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 범죄는 군사 반란으로 처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겁니다. 그날 있었던 일로 연행에 아주 스무스한 연행에 실패해가지고 대통령이 2사람이나 생겼다는 농담이 나옵니다. 전두환, 노태우.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 문재인 정권도 지금 비슷한 처지일 겁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를 통해서 보복 수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두 번째는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정권을 다시 만들지 못하면은 다 감옥에 간다. 감옥보다 더 무서운 곳도 간다. 하는 이런 공포심이 지배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라는 불법 수사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검찰을 통제한다든지 그리고 경찰을 강화해가지고 검찰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지금 꾀를 부리고 있는데 이게 다 허무할 수가 있는 게 민심이 들고 일어나 버리면은 민심이 결정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될 때 그야말로 1,000만 명이 실수로 1,000만 명이 거리로 나올 때 그런 공수처가 그런 경찰이 과연 문재인 정권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이 행위는 다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내각제 같았으면 오늘부로 문재인 정권은 다 와야 되게 돼 있습니다. 총선거를 다시 하고 국회 해산, 총선거 이렇게 되는 구도입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가 이럴 때 안전한 권력자한테는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깝깝한 면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를 어떻게 부드러운 융통성 있는 통치기구로 바꿀 거냐 하는 것이 큰 고민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낙연이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재인은 무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꾀를 계속 내지 말고 사는 방법을 찾아야죠. 문재인도 살고 우리 국민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문재인 씨가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